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자료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 앞 시간에 진수에 대한 내용, 진수 변환, 뭐 이런 거 쭉 봤는데요. 혹시 뭐 진수 그까이 거 하고 공부를 안 하셨던 분 계시면 얼른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까이 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진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특히 이진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오늘 하는, 이번 시간에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료의 표현 단위에 대해서 먼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의 내부적, 외부적 표현 방식, 여기에 대해서 볼 거고, 그 외에 자료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모든 거를 이진수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이진수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란 말이죠. 또 외부적으로는 또 우리는 십진수를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둘 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진수 변환하는 내용을 알아야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료의 표현 단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료의 표현 단위. 자료를 표현하는 단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비트, 그 다음에 니블, 그 다음에 바이트, 워드, 뭐 필드, 레코드 등에서 이렇게 쭉 있는데, 자, 비트부터 말씀드릴까요? 자, 비트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로 그랬네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로 이진수 한 자리를 우리가 1비트라고 하더라. 자, 그러니까 1비트 이거 자체가 어떤 데이터, 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비트들이 모여서 이제 정보가 되는데 이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 최소 단위. 자, 그러면서 1비트는 이진수 한 자리, 0 또는 1. 이걸 의미를 하더라 이거죠. 이진수는 0하고 1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비트라고 하는 것은 이진수 한 자리로 0 또는 1. 이것을 의미를 하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1비트라고 하는 것은 이진수 한 자리. 이진수 한 자리. 그리고 이 1비트 자체가 어떤 정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최소 구성 단위가 되는 겁니다. 최소 단위. 비트. 자, 그 다음에 이 비트들이 모이면 니블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니블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니블을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니블 자체도 어떤 정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상 4개로 묶어서 비트 4개로 묶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트 4개를 묶었을 때 그 단위를 니블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니블. 자, 그리고 이제 바이트가 있는데요. 바이트. 자, 요거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예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로 이 바이트가 되어야 비로소 자료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료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개의 비트가 모이면 그때를 우리가 1바이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1바이트는 8비트가 되는 겁니다. 8비트. 그러니까 8개의 비트가 되어야 그때를 우리가 1바이트라고 해요. 1바이트의 반절은 니블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바이트가 되어야 비로소 이제 자료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1바이트를 가지면요. 자, 1바이트로는 우리가 뭘 표현할 수가 있냐면 숫자 한 자리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1바이트 가지고 영문 한 자리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 표현하는데 1바이트 소요되고요. 영문자 하나 표현하는데 1바이트 소요되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글은 한 글자 표현하는데 2바이트가 소요가 돼요. 2바이트가 필요해요. 이거는 컴퓨터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할 때도 이 원리를 이용을 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트가 되어야 비로소 숫자라든지 문자라든지 뭐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1바이트를 가지면 숫자 한 자리나 또는 영문자 한 자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한글 같은 경우는 한 글자당 2바이트가 소요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글자 하나를 표현을 하려면 비트 8개가 모여야 돼요. 알겠죠? 자, 한글 같은 경우는 16개의 비트가 모여야겠죠. 2바이트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바이트는 이 글자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트는. 그래서 이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보를 표현하는데 가장 최소 단위가 뭐예요? 비트가 되는 거예요, 비트. 바이트는 그러한 자료를, 비트를 가지고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단위. 이제 글자 한 글자, 숫자 하나. 이렇게. 자, 바이트가 되어야 비로소 자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이트가 모이면 그 다음에 이제 워드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 워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예요. 명령 단위.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하나가 되면 이게 뭐예요? 단어잖아요, 단어. 워드, 단어. 그리고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명령을 처리하고 하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명령 단위. 명령 단위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리 와, 일로 와 여기 있어요. 이리 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하나는 글자 하나하나는 이제 바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모여서 이제 단어, 워드가 됐는데 이 이리 와 이게 뭐예요? 이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일로 오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드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이기도 하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는 바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트가 모이면 단어가 되는 거예요. 단어. 그런데 이 단어는 명령 단위로 쓰여지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하프워드가 있네요. 하프워드. 자, 그 다음에 풀워드. 자, 그 다음에 더블워드 이렇게 있는데 자, 하프, 반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절, 하프워드는 2바이트가 하프워드예요. 그러니까 뭐의 반절이 2바이트인데 그러면 원래 풀워드 원래는 4바이트다 이거죠. 그리고 이 4바이트의 더블 4바이트의 더블이 8바이트다. 자, 그래서 하프워드는 2바이트, 그 다음에 풀워드는 4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워드는 8바이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뭐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 여기까지 알아두셔도 좋고 자, 아니면 자, 비트가 뭔지 리블이 뭔지 바이트가 뭔지 워드가 뭔지 여기까지는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서 필드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요. 자, 필드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로 그랬네요. 파일을 구성을 하는데 최소 단위가 되고 항목, 아이템이라고 하더라.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에서 주소록을 만들었어요. 이름과 주소라는 항목으로 주소록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 요거 뭐예요? 이름이라는 항목, 요거 뭐예요? 주소라는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목 하나하나가 뭐예요? 필드가 되는 거예요. 필드. 이름이라는 필드, 그 다음에 주소라는 필드. 이거 하나하나가 필드가 되는 거예요. 아이템.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가 있어요. 자, 레코드라는 것은 프로그램 내 입출력 단위로 한 개 이상의 관련된 필드가 모여서 구성된 것을 우리가 레코드라고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거죠. 자, 이름의 필드 값, 그 다음에 주소의 필드 값 해서 이렇게 하나에 대한 자료, 이렇게 하나에 대한 자료, 이 한 명에 대한 자료, 한 행,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레코드라고 하더라 이거죠. 한 명에 대한 자료. 자, 필드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명에 대한 자료가 되잖아요. 이 한 명에 대한 자료, 일행, 하나의 행, 이게 바로 레코드라고 하더라. 레코드. 알았죠? 그리고 이 레코드는 입출력 단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이 있어요. 자, 블록은 저장 매체에서의 입출력 단위로 한 개 이상의 레코드가 모여서 구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뭐 요거는 여기까지는 남자,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여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줬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자료가 모여서 몇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블럭이 되는 거죠. 블럭.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파일이 있는데, 자, 파일은 프로그램 구성의 기본 단위로 같은 종류의 여러 레코드가 모여서 구성이 된다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일반에 대한 주소록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에 해서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파일이 되는 거죠. 전체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1반에 대한 주소록이고, 자, 그 다음에 뭐 2반에 대한 주소록도 뭐 만들었어요. 이렇게 2반 주소록 만들고, 자, 그 다음에 3반 주소록도 만들고, 3반 주소록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 학생에 대한 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주소록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바로 뭐가 되냐? 학교 학생에 대한 주소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들이 모여서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이 되면 그때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비트부터 해서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럭, 파일,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순서,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 알아두시고요. 순서 알아두시고 각각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정리를 해주세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료의 표현 단위에 대해서, 자료의 단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자료의 표현 방법, 내부적 표현 방식, 외부적 표현 방식에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먼저 내부적 표현 방식. 그러니까 실제 컴퓨터 내부에서 자료를 표현하는 방식, 여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내부적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의 표현 및 연산에 사용되는 표현 방식을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내부적인 표현 방법. 자, 그래서 이 내부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고정소수점 표현이라는 것과 부동소수점 표현에서 크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먼저 고정소수점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정소수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 데이터의 표현 및 연산에 사용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정수 데이터의 표현 및 연산에 사용되는 방식인데, 자, 소수점이 고정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고정소수점은 쉽게 생각하면 주어진 자릿수에 의해서 표현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표현 방식을 고정소수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고정돼 있다 이거죠. 표현 범위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진수를 가지고 생각하면 10진수 두 자리. 그러면 10진수 두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범위는 0부터 99까지죠. 그죠? 여기보다 99보다 큰 것은 이 두 자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렇게 자릿수에 의해서 수의 표현 범위가 딱 제한되어 있는 것. 이게 고정소수점 표현 방식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고정소수점의 종류에는 시진수를 표현하는 시진연산 방법과 이진연산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십진연산, 이진연산. 자, 그러면 고정소수점, 지금 고정소수점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고정소수점의 연산인 십진연산과 이진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십진연산부터 볼게요. 자, 십진연산은 다시 팩 형식하고 언팩 형식, 또는 이 언팩을 존 형식이라고도 해요. 존 형식. 그래서 팩 형식하고 언팩 형식으로 나눠지는데, 자, 팩 형식 같은 경우는요, 팩 형식은 1바이트로 10진수 두 자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예요? 4비트를 가지고
1바이트는 8비트니까 4비트를 가지고 10진수 한 자리를 표현하는 방법. 자, 이것을 팩 형식이라고 그래요. 팩 형식. 알겠죠? 자, 8비트를 가지고 두 자리를 표현한다는 얘기나 4비트를 가지고 한 자리를 표현한다는 얘기나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4비트를 가지고 10진수예요. 10진수 한 자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팩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숫자기 때문에 부호가 있겠죠. 부호. 자, 그래서 이 부호는 맨 마지막에 붙여주는데요. 맨 마지막 이거는 이 진법 표현 방법을 만든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부호인데 숫자는 부호를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자, 양수는 1100으로 음수는 1101로 약속을 했어요. 양수는 1100, 음수는 1101로 표현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부호를 써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수 234, 10진수 234를 팩 형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거 한 자리를 4비트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4비트를 가지고 10진수 한 자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10진수 한 자리.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부터 2니까 어떻게 돼? 2니까 이렇게 되겠죠. 0010. 자, 2가 이진수 네 자리로 이렇게 되는 거 모르겠다. 이분은 진수 변환하는 거를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에요. 알았죠? 자, 뭐 요거 쉽게 하는 방법은 1, 2, 4, 8에서 이 자리가 1이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을 이진수 네 자리로 표현하면 001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진수 네 자리로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는 이진수 네 자리로 쓰게 되면 010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부호를 붙여줘요. 자, 그런데 양수면 1100, 음수면 1101. 그래서 이게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니까 뒤에 1100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10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 네 자리씩 해서 표현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팩 형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호를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언팩.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존 형식이라고도 한다고요. 존. 자, 그래서 존 형식은, 언팩 형식은 1바이트로, 그러니까 8비트로 10진수 한 자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거는 1바이트로 10진수 두 자리, 즉 4비트로 10진수 한 자리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언팩은 1바이트, 8비트로 10진수 한 자리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가 숫자 하나를 표현해 주는데 존 부분이 있고 디지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4비트, 그 다음에 여기 4비트 이렇게 돼서 이 8비트를 가지고 숫자 하나를 써주죠. 자, 그 다음에 언팩에서는 존 비트는 무조건 이거 약속이에요. 1111 F가 16진수로 111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6진수 F는 15니까 111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존 부분에 무조건 1111을 넣고, 자, 디지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10진수 한 자리를 4비트로 표현해줘서 나타내는데,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호를 표시를 해주는데요. 자, 부호는 맨 마지막 숫자의 존 부분이, 여기가 존이었거든요. 존 부분에다가 부호를 써줘요. 존 부분에. 그래서 여기도 역시 양수면 1100, 음수면 1101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자, 이게 마이너스 234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를 8비트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8비트가 존 4비트, 디지트 4비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2를 표현하면,
자, 앞에 존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1111 써주고요. 그 다음에 디지트 부분에다가 2, 0010. 이게 2잖아요, 2. 맞죠? 자, 그 다음에 3. 자, 3 같은 경우도 무조건 존 부분은 1111에서 써주고, 그 다음에 디지트 부분에다가 0011 해서 3을 써주는 거죠. 이게 3이잖아요. 존 부분, 디지트 부분. 자, 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존 부분에다 원래는 1111 쓰고 여기 디지트에다 0100 이렇게 하면 이게 4인데, 자, 그런데 마지막 숫자의 존 부분 여기에다가 부호를 써주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음수이니까 1101, 음수는 1101로 하자고요. 양수면 1100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십진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팩 형식하고 언팩 형식이 있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중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언팩 형식보다는 팩 형식에 대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팩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1바이트로 십진수 두 자리, 즉 4비트를 가지고 십진수 한 자리를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맨 마지막 부분은 부호가 오더라. 부호. 그래서 양수면 1100, 음수면 1101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종류는 일단 알아두세요. 종류. 팩 형식과 언팩 형식이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진연산. 이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십진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십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진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진수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진수를 표현하는 요거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정소수점 표현에 대해서, 고정소수점 표현 방법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정소수점수 표현 방법이 십진 데이터 표현법, 십진 표현법이 있고 이진 표현법이 있고요. 그래서 십진 표현법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팩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언팩 형식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진 표현 방법, 여기에 부호와 절대치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부호와 1의 보수, 그 다음에 부호와 2의 보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고정소수점 표현 방법에서는 요거,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무조건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부호와 절대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말은 부호를 포함한 절대값을 얘기를 해요. 부호와 1의 보수, 이 말은 부호랑 1의 보수랑 이 말이고, 부호와 2의 보수, 이 말은 부호랑 2의 보수랑 이 말이고요. 그래서 부호를 같이 표현해서 나타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부호와 절대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호와 절대치라는 것은, 자, 몇 비트로 돼 있든지 간에 최상위 비트는 부호 비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최상위 비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좌측 비트를 얘기를 해요. 가장 좌측에 있는 비트. 몇 비트로 돼 있든지 간에 가장 좌측에 있는 비트는 부호 비트예요. 부호 비트인데 양수는 0, 음수는 1로 표현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양수는 0, 음수는 1. 양수는 0, 음수는 1. 알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n-1 비트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비트들은 이진수로 표현된 정수값의 크기가 저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이진수로만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수 11을 8비트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양수 11을 8비트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자, 11을 우리가 이진수로 바꾸려면 자, 11을 또 2로 나누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자, 그래서 1, 2, 4, 8 이렇게 있으니까 11이 되게 하려면
이 8자리하고 그 다음에 2자리, 1자리 여기가 1이면 되고 여기가 0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1011 이렇게 4비트로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8비트로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앞에 4개를 더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 있는 거 요거는 부호 비트라고요. 가장 왼쪽은. 그래서 여기서처럼 양수 그러면 0을 써주면 되는 거였고, 만약에 음수 그랬으면 마이너스 11 그랬으면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1.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2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거 요거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부호예요. 부호. 아셨어요? 또 나중에 복습한다고 1, 2, 4, 8, 16, 32, 64, 그 다음에 128, 128도 1이고 다 더하면 이게 왜 마이너스 11이지? 이러면 안 돼요. 가장 왼쪽은 부호, 숫자가 아니고 부호.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을 8비트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8비트를 가지고. 자, 그러면 8이니까 1, 2, 4, 8자리만 1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채워주는 거죠. 8비트를 가지고 하자고 했으니까 5, 6, 7하고 8번째 가장 왼쪽은 부호라고 부호. 그래서 마이너스네 그러면 여기가 1이 오는 거죠. 1. 이게 마이너스 8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이게 부호와 절대치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호와 1의 보수. 1의 보수는 우리 어떻게 구하자 그랬죠? 1의 보수는 자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해주면 1의 보수가 된다 그랬죠? 맞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부호를 포함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부호와 1의 보수. 자, 그래서 부호와 절대치에서 부호 비트를 뺀 부호는 숫자가 아니니까 부호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1의 보수를 취해주면 되는데 1의 보수라는 것은 1의 보수는 다시 얘기하자면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자고요? 0은 1로 거꾸로 1은 0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더라 이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12를 부호와 1의 보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부호와 마이너스 11의 부호와 절대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호는 그대로 써주고요. 부호는 그대로 써주고 0인 부분은 1로 거꾸로 이렇게 써준 거죠. 지금 보고 계세요? 1인 부분은 0으로 이렇게 거꾸로 써주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부호와 1의 보수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마이너스 14가 있어요. 마이너스 14를 8비트를 이용을 해서 부호와 1의 보수로 한번 해볼게요. 부호와 1의 보수로. 자, 여러분들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부호와 절대치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부호와 절대치부터. 자, 그러면 마이너스 14. 자, 14를 8비트로 표현하려면 자, 14가 되려면 1, 2, 4, 8 해서 자, 여기 1의 자리 0이고 그 다음에 2, 4, 8자리가 이렇게 해서 1이면 이게 14거든요. 그죠? 14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8비트를 표현하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채워줘요. 그래서 7.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여기가 부호 비트니까 이렇게 1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14란 말이에요.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1, 2, 4, 8. 그래서 8하고 4하고 2하고 넣으면 14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릿수 채워준 거고 가장 왼쪽이 부호. 근데 여기가 음수니까 여기가 1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호와 절대치로 마이너스 14고 여기에서 이제 부호는 그대로 써주고요. 0인 부분은 1로 그 다음에 1인 부분은 0으로 그 다음에 0인 부분은 1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4에 대한 부호와 1의 보수 그러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구할 줄 아셔야 돼요. 문제 나와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와 이의 보수. 부와 이의 보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1의 보수를 구해서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부와 절대치에서 부호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2의 보수 형태로 취해주면 되겠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1에 대한 1의 보수라 그랬잖아요. 부와 1의 보수.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는 거죠. 어때?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면, 자, 여기다 플러스 1 이렇게 하게 되면 야랑 야랑 더하면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0 그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 0, 1, 1, 1, 1 이렇게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됐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14가 있는데, 자, 요거를 8비트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부호와 2의 보수로 표현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뭐부터 먼저 표현해야 돼요? 부와 절대치부터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 해봤죠? 그래서 0, 1, 1, 1 이게 14고 나머지는 자릿수 채워주고 가장 왼쪽에 1 음수니까, 자, 이렇게 해서 8비트로 8자리로 부와 절대치로 마이너스 14를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부호는 그대로 써주고 나머지 0인 부분은 1로 1인 부분은 0으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0인 부분 1로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이제 마이너스 14의 부와 1의 보수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자 이거죠. 자, 그러면 1하고 더하면 0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올라가죠. 자, 그리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0, 0, 그 다음에 1, 1, 1, 1 부호 그대로. 자, 그래서 요거 11110010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14에 대한 부와 2의 보수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수가 나오든지 간에, 자, 부와 절대치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되고, 부와 1의 보수로, 그 다음에 부와 2의 보수로 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해줘서 어떤 수가 나오든지 간에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참고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양수는 보수 개념이 없어요. 양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보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뺄셈을 덧셈화하기 위해서 보수를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수에서는 이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양수에는. 그래서 양수는 부와 절대치가 됐던 그 다음에 부와 1의 보수가 됐던 그 다음에 부와 2의 보수가 됐던 표현 방법이 다 동일해요. 양수는. 음수만 이렇게 부와 절대치, 부와 1의 보수, 부와 2의 보수가 이렇게 각각 있고, 양수는 자, 양수 11에 대한 부와 절대치 그러면 이거죠. 부와 1의 보수도 이거고요. 부와 2의 보수도 이거예요. 양수는 요게 다 통일. 부와 절대치 값으로 다 통일해요. 양수는. 알겠죠? 그래서 참고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정소수점에 관한 표현 방법 알아봤고요. 자, 그 중에 이진연산 요거 중요하더라 이거죠.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부동소수점 표현 방법도 알아보자 이거죠. 자, 고정소수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자릿수에 따라서 표현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소수점 위치가 고정돼서 말 그대로 고정되어서 표현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이거를 고정소수점 수라고 한다 그랬고요. 부동소수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수 데이터의 표현 및 연산에 사용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실수 데이터의 표현 및 연산에 사용되는 방법이고, 소수점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정소수점에 비해서 보다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표현 범위가 넓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이진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0.1010 그 다음에 곱하기 뭐 이진수니까 2의 4승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부동소수점 표현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나 뭐 그냥 이진수 1010이나 똑같죠? 그래서 값은 똑같은데 자,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부동소수점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그냥 지수값만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40승 뭐 이런 정도 하면 어때요? 그럼 굉장히 이걸 고정소수점수로 표현하려면 자릿수가 굉장히 많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2의 40승을 표현하려고 하면.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적은 자릿수를 가지고 굉장히 큰 수 또는 여기 마이너스 40승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또 작은 수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부동소수점수 표현은 표현 범위가 고정소수점수에 비해서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자, 소수점의 위치도 변경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동소수점수 표현 방법은 과학이나 공학 또는 수학적인 응용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부동소수점수의 구조. 자,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둘게요. 자, 구조는 부호 부분, 그 다음에 지수 부분, 가수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뭐 0.1010 곱하기 뭐 2의 4승 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앞에 뭐 양수, 음수, 양수 같은 경우는 생략이 되잖아요. 자, 요거 부호예요, 부호. 그 다음에 이거 지수예요. 그 다음에 가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뒤에 있는 요거. 자, 요 부분이 가수예요. 그래서 가수를 다른 말로 하면 소수부라고도 해요. 소수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둘게요. 부동소수점수의 구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 어떻게? 부호, 지수, 가수 또는 소수. 자, 그리고 부동소수점수의 특징. 자, 고정소수점수에 비해서 표현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 자, 요런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소수점수에서는. 알겠어요? 자, 부동소수점수 표현에 알아두실 것. 다시 정리하면 고정소수점수 표현 방식에 비해서 표현 범위가 정밀도가 높다. 표현 범위가 넓다. 자, 요거랑 자, 그 다음에 구조가 부호 부분, 지수 부분, 가수 또는 소수 부분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자 이거죠. 자, 요렇게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대신 고정소수점수 표현은 부와 절대치, 부와 1의 보수, 부와 2의 보수 요거는 무조건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자료의 외부적인 표현 방식. 앞에서는 내부적인 표현 방식이었고요. 자, 그래서 외부적인 표현 방식을 볼 건데, 자, 이 외부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처리된 결과를, 그러니까 컴퓨터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이제 내부적인 표현 방식이었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할 때 사용되는 표현 방식을 외부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종류는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를 표현하는 그런 형태가 있네요. 자, 그래서 먼저 문자를 표현하는 문자 코드. 자, 문자 코드. 자, 여기 보니까 크게 BCD 코드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 코드예요. 기본 코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FCD 코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BCD 코드는 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코드라고요. 기본 코드. 자, 그래서 한 개의 문자를 두 개의 존 비트와 네 개의 디지트 비트로 표현하는, 그래서 총 6개의 비트로 되어 있어요. 6개.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존 2비트하고 디지트 4비트 해서 총 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BCD 코드예요. BCD 코드.
BCD 코드. 자, 그리고 이렇게 6개의 비트를 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가지수는 2의 6승가지, 즉 64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진수다 보니까요. n비트를 가지면 표현할 수 있는 개수가 2의 n승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가령 1비트를 가지면 표현할 수 있는 거 0, 1 해서 2가지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의 1승가지. 2비트를 가지면 표현할 수 있는 게 00, 01, 10, 11 해서 4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의 2승가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2의 6승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BCD 코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알아두실 거라고 말씀드리자면 6비트로 되어 있고요. 6비트로 되어 있고, 그래서 2의 6승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이제 기본 코드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키 코드가 있는데요.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되어 있어요. 7비트. 자, 그래서 한 개의 문자를 3개의 존 비트하고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표현한다. 그래서 구성을 나타내보자면 이렇게 존 3비트, 디지트 4비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2의 7승가지, 즉 128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특징이 통신용으로 써요. 통신용. 또는 마이크로 컴퓨터. 요거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를 얘기를 하고요. 개인용. 그래서 요런 정도 특징만. 자, 아스키 코드는 7비트.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용 또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되고 있더라. 뭐 요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FCD 코드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extended, 확장된 이런 말이죠. 그래서 확장된 BCD 코드를 우리가 FCD 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BCD 코드가 6비트로 돼 있다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장시켜서 만든 게 바로 FCD 코드예요. 그래서 얘는 8비트로 되어 있어요. 8비트로. 그래서 8비트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존 4비트와 디지트 4비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2의 8승가지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은 대형 또는 범용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영문자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도 구별을 해요. 대소문자 구별도 하고요. 특징이. 자, 그 다음에 16진수 표현도 가능해요. 16진수 표현도 가능하고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문자 코드에서는요, 여러분들 뭐를 알아두시냐면, 뭐 실제로 직접 표현하고 하는 뭐 그런 방법보다는, 자, BCD 코드는 6비트로 되어 있다. 기본 코드다라는 거. 그래서 2의 6승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2의 7승가지 128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특징은 통신용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에서 주로 쓰이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BCD 코드를 확장시켜서 만든 게 FCD 코드인데, 확장된 BCD 코드. 자, 요거는 8비트로 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2의 8승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대형 또는 범용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16진수 표현도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정도 특징만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FCD 코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존 4비트, 디지트 4비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참고로 여기 존이라고 하는 요거는 존, 에어리어잖아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문자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존 부분에 이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 문자인지 또는 뭐 영문자인지, 영문자 그러면 뭐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또는 숫자인지 이런 것들을 이 존 부분을 보고 우리가 구별을 해요. 아셨죠?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문자 코드는 이렇게 BCD 코드, ASCII 코드, FCD 코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코드에 이어서 숫자를 표현하는 숫자 코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숫자 코드는 두 가지가 있네요. BCD 코드,
3초각 코드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도 BCD 코드가 맞긴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 앞에 BCD 코드와 혼동이 되고 하니까 이 BCD 코드를 우리가 다르게 말하자면 8421 코드라고도 해요. 8421 코드.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841 코드라고 하는 것은 문자 코드인 BCD 코드에서 존 2비트 있었잖아요. 여기서 존 부분을 생략한 형태인데 10진수 한 자리의 수를 2진수 4자리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841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41 코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진수 변환하고 할 때 2진수 4자리 그러면 우리가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1, 2, 4, 8 이렇게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 2하고 4하고 더해서 요거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0진수 한 자리를 이렇게 4자리로 표현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썼던 거 이거를 841 코드라고 해요, 그냥. 그럼 왜 이름이 841이냐? 여기는 2의 0승, 여기는 2의 1승, 여기는 2의 2승, 여기는 2의 3승인데 2의 3승이니까 8, 2의 2승이니까 4, 2의 1승이면 1, 2, 2의 0승이면 1 해서 8, 4, 2, 1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841 코드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그 말이 그대로 있네요. 이진수 4비트 각 비트가 자, 맨 앞에서부터 8, 4, 2, 1 이렇게 자리값을 가지므로 841 코드라고도 한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841 코드. 자, 그리고 대표적인 가중치 코드다라고 했는데 가중치 코드라고 하는 것은 각 자리에 자리값이 있는 이런 것을 가중치 코드라고 해요. 가중치 코드. 그럼 뭔 자리값이 있냐? 자, 여기는 1이라는 값이 있고, 자, 여기는 2라는 값이 있고, 여기는 4라는 값이 있고, 여기는 8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가중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중치 코드라고 해요. 가중치 코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0진수 입출력이 간편하다라고 했는데 뭐 요거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진수 634가 있어요. 634가 있어요. 요거를 BCD 코드, 842 코드로 변하면 이거 하나하나를 10진수 한 자리를 2진수 4자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2진수 4자리로. 그러면 6이면 1, 2, 4, 8에서 4하고 2하고 자리가 1이면 되고 나머지는 0이고. 그 다음에 3은 1, 2, 4, 8에서 2자리하고 1자리가 1이면 되고. 그 다음에 4는 1, 2, 4, 8에서 4자리만 1이면 되고 나머지는 0이면 되고. 이렇게 해서 10진수 한 자리를 2진수 4자리로 표현한 거. 요거를 841 코드라고 하더라 이거죠. 아셨죠? 그리고 대표적인 가중치 코드다. 대표적인 가중치 코드. 자, 그리고 이제 3초가 코드가 있습니다. 3초가. 초가라는 것은 이제 넘어섰단 얘기죠. 몇이? 3이. 자, 그래서 BCD 코드, 841 코드. 여기서 얘기하는 BCD 코드는 841 코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841 코드에 3을 더해서 만든 코드를 3초가 코드라고 해요. 3을 더해서 만들었어요. 3을 더해서. 자, 3을 이진수로 나타나면 0011이죠? 이게 3이잖아요. 그러니까 841 코드에 3을 더해서 만든 코드가 3초각 코드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진수 0이 있어요. 이거를 841 코드로 나타나면 0000이에요. 10진수 0을 841 코드로 나타내면, 그런데 3초각 코드는 여기다 3을 더한다고요. 그러면 3초각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 3초각 코드는 여기다 3을 더하니까 001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진수 1이 있어요. 이거를 841 코드로 나타내면 0001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3초각 코드는 여기에다가 0001에다가 3을 더한다고요. 0011을 더한다고요. 그러면 더하면 여기 0이 되고 하나 올라가서 0이 되고 하나 올라가서 1이 되고 0이 되고. 그래서 10진수 1을 3초각 코드로 나타내면 0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841 코드에 3이라는 것은 0011
예? 요것을 더해서 내가 별도로 특수한 목적용으로 만든 게 바로 3초가 코드더라 이거죠. 3초가 코드. 자, 그리고 요거는 비가중치 코드예요. 자, 가중치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 자리마다 자리값이 있는 거고요. 비가중치 코드는 이 각 자리마다 자리값이 없어요. 야는 인위적으로 841 코드에다가 플러스 3을 해서 만든 거예요. 야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각 자리마다 가중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비가중치 코드라고 그래. 비가중치 코드. 아셨어요? 자, 3초가 코드가 뭔지. 자, 841 코드에다가 3을 더해서 만든 코드가 3초가 코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참고로 여기 예를 보니까 10진수 634를 3초가 코드로 변환하면 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자, 일단 634를 841 코드로 나타내면 자, 요게 6이죠. 자, 요거 3이죠. 요거 4죠.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3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을 하게 되면 얘랑 더하면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1이고 얘랑 더하면 1이고 얘랑 더하면 0이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어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10진수 한 자리를 2진수로 표현할 때 썼던 그런 841 코드 841 코드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가중치 코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841 코드에다가 인위적으로 3을 더해서 만든 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3초가 코드라고 하더라. 그리고 얘는 비가중치 코드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계속 수치에 대한 코드의 종류, 수치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하기 싫어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까지만 수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까지만.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이제 수월한 내용을 할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책 집어 던지지 마시고. 자, 참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료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레이 코드라고 하는 거, 페리티 비트, 해밍 코드. 이렇게 세 가지만 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그레이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레이 코드는 BCD 코드에 인접하는 비트를 익스클루시브 5어 연산을 해서 만든 코드를 우리가 그레이 코드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특징, 요거 알아둘게요, 일단. 자, 이웃하는 코드가 한 비트만 다르기 때문에, 자, 코드 변환이 용이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라든지 데이터 전송, 입출력 장치 제어, 여기 등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일단 그레이 코드 하면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이나 입출력 장치 제어 이런 등에 쓰인다라고 하는 거. 일단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레이 코드를 만든 이유가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바꾸고 할 때 쓰이기 위해서 만든 거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자,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제어 이런 등에 쓰이기 위해서 만든 코드가 그레이 코드예요. 그레이 코드. 자, 그리고 하드웨어 오류가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이 그레이 코드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그레이 코드 자체가 우리가 직접 알아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려면 그래도 이진수로 바꿔야 이게 몇을 의미를 하는지, 이게 뭐를 의미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알아둘게요. 뭐를 알아두시냐면 그레이 코드와 이진수와의 서로 변환하는 방법, 요거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요거. 자, 그래서 먼저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진수 예를 들어서 1011이 있어요. 그런데 자, 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꿔야겠다. 그러면 자, 일단 맨 앞에 있는 값은 1이면 1로 0이면 0으로 그대로 써줘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나오는 그레이 코드 값은 어떻게 해주냐면 이 이웃한 이진수 첫 번째와 이진수 두 번째의 값을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에다 쓰는데 자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XOR 게이트는 어때요? 베타적 오어라 그래서 서로 다를 때 1이죠? 서로 다를 때 1이죠? 서로 다를 때 1이죠? 그러니까 1과 0 서로 다르니까 그 결과가 뭐가 오는 거예요? 1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요거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에서 그 결과를 여기다 써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르네? 그러면 1.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요거랑 익스클루시브 오어에서 그 결과를 여기다 써요. 자, 서로 같네! 1로 같네! 그러니까 어떻게? 0.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게 되면 1110 그레이 코드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자, 일단 그레이 코드 1110이 있는데 얘를 이진수로 바꿔야겠다. 그러면 맨 앞에는 아까처럼 1이면 1로 0이면 0으로 그대로 써줘요. 그대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이진수 값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앞에서는 이렇게 이웃한 거,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진수로 바꿀 때는, 자, 얘랑 익스클루시브 오어에서 그 결과를 여기다 써요. 자, 1하고 서로 같죠? 자, 그래서 결과가 0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놈이랑 익스클루시브 오어에서 그 결과를 여기다 쓰는데 서로 다르니까 1. 그 다음에 요놈이랑 익스클루시브 오어에서 그 결과를 여기다 쓰는데 서로 다르니까 1.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레이 코드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고 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D 변환기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인데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나 데이터 전송 이런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레이 코드라고 하는 것. 됐죠? 자, 지금은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꿀 때,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했는지,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했는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혼동이 돼요. 자, 그래서, 그레이 코드로 바꾼다 그러면,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그려요. 그레이 코드로 바꿀 때는, 자, 이진수로 바꿀 때는, 이렇게, 이게 조금 이자랑 비슷하죠? 이진수로 바꿀 때는 이자를 써요. 이렇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 비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변환하는 방법, 요거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페리티 검사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리티 검사 코드. 자, 그래서 요거는 코드에 오류를 검사하기 위해서 데이터 비트 이외에 한 개의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만든 코드를 우리가 페리티 검사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비트예요. 검출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비트. 이거를 우리가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만든 코드가 오류 검출 코드다 이거죠. 오류 검사 코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페리티 검사 코드 여기에서는 요거 알아두세요. 1비트의 오류만 검출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1비트를 가지고 오류를 검출할 수가 있다 해서 오류만 검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오류 검출용 코드예요. 오류 검출용 코드. 자, 그래서 1의 개수에 따라서 우수, 짝수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수, 홀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홀수 페리티와 짝수 페리티 기법이 있어요. 홀수 페리티, 짝수 페리티. 1의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홀수 페리티 규칙을 쓴다. 그리고 전송할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보면 값이 아니라 1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짝수개죠? 근데 내가 홀수 페리티 규칙을 쓴다 그러면 1의 개수를 홀수개로 맞춰주는 규칙이에요.
그러면 1의 개수를 홀수계로 맞춰주려면 페리티 비트를 1로 만들어줘요. 1로. 그래서 페리티 비트 요거 빨간 거 요게 페리티 비트가 돼서 이거를 1로 해줌으로 해서 전체적인 1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홀수 페리티 기출은 이렇게 1의 개수를 홀수계로 맞춰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송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송을 했어. 근데 이제 받는 쪽에서 받다 보니까 1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홀수 페리티 기출을 쓰는데 1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짝수계가 됐네? 그러면 이제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홀수 페리티라고 하는 것은 1의 개수를 홀수계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 페리티 값을 조절을 해서. 짝수 페리티는 1의 개수를 짝수계로 맞춰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 페리티 검사 코드 여기에서 알아두실 것은 자, 오류만 검출할 수가 있다. 오류 검출용 코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수 또는 짝수, 그 다음에 기수 또는 홀수 해서 홀수 또는 짝수 두 가지 페리티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해밍 코드가 있어요. 자, 여기는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코드의 오류를 검출을 하고 검출된 오류를 교정 기능까지 갖는다라는 거. 요게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뭐가? 해밍 코드가. 자, 그러니까 페리티 코드나 해밍 코드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페리티 비트는 오류 검출만 가능해요. 오류 검출만. 특징이. 근데 해밍 코드는 오류 검출에 교정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요. 교정. 알겠죠?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됐어요. 자, 그래서 해밍 코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교정 기능까지 갖추고 있더라. 자, 그리고 뭐 나머지 2비트 오류 검출 및 1비트 오류 교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정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런 정도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코드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코드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가 나오는 게 각 코드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그런 특징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를 표현하는 방법 있죠. 그 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특히 고정소수점, 이 고정소수점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모두 표현할 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수를 표현하는 것 중에서 이제 부동소수점 표현 방법이 있었죠? 이 부동소수점수 표현에서는 그 특징 있죠? 표현 범위가 고정소수점에 비해서 넓다라고 하는 거, 정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조가 부호 부분, 지수 부분, 소수 또는 가수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요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자,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기억 장치에서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는 그랬는데 자료를 표현하기 위한 최소 단위, 그러니까 자료 자체도 안 되고 자료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적은 단위가 뭐냐 이거죠. 뭐가기예요? 바이트죠. 바이트. 자, 1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1바이트가 되어야 비로소 뭐 숫자 한 글자라든지 영문자 한 글자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전에 비트가 있어요. 비트. 그래서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모여서 뭐가 돼요? 글자 하나하나가 모이면 뭐가 돼요? 워드, 명령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워드가 모이면 뭐가 되고? 필드가 되고요. 필드가 모이면 뭐가 되고요? 레코드가 되고요. 레코드가 모이면 뭐가 돼요? 블럭이 돼요. 블럭. 그 다음 블럭이 모이면 뭐가 돼요? 그러면 이제 파일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일들이 모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순서도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8비트 컴퓨터에서 부호와 절대치 방식으로 수치 자료를 표현할 때 기억된 값은 얼마이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8비트로 해서 부와 절대치로 표현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10진수로는 얼마냐 이거죠. 자, 그러면 부와 절대치라고 했으니까, 자, 1, 2, 4, 8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왼쪽, 요거는 부호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수면 0, 음수면 1 그랬는데, 여기가 1이네. 그러니까 음수란 얘기고. 그죠? 자, 그러면 8하고 2하고 1하고 더하게 되면 11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12를 표현한 거죠, 이게. 되셨어요? 자, 부호화나 부와나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1이에요. 마이너스 11이고 이렇게 부와 절대치 방식뿐만 아니라 부와 1의 보수, 부와 2의 보수도 모두 표현할 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8비트 컴퓨터에서 10진수 마이너스 13을 부와 절대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러면 13을 표현할 거예요. 자, 1, 2, 4, 8. 그래서 13을 표현하려면 뭐하고 더해주면 돼요? 8하고 4하고 그 다음에 1. 여기가 1이면 되고 여기는 0이면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자릿수를 채워주는 거죠. 8비트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맨 왼쪽. 자, 여기는 부호인데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오는 거죠. 여기 답이 이거네요. 그래서 100, 1101 이렇게 되는 거. 어디에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가지고 1의 보수로 표현해라 라고 했다면 1, 1, 1, 1. 부호는 그대로 써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만 0인데는 1로 1인데는 0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면 2의 보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을 더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2의 보수값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의 보수값이고, 자, 요거는 부와 절대치고요. 여기 문제.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이 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FCD 코드, 확장된 BCD 코드. 자, 요거는 8비트를 가지고 표현한다 그랬죠? 8비트. 그래서 여기에서 존 비트는 그랬는데, 이 FCD 코드는 존 4비트, 존이 4비트고 그 다음에 디지트도 4비트고 그럽니다. 알겠어요? 자, 4비트씩으로 해서 총 8비트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냐? 그러니까 4비트.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연속되는 두 개의 숫자를 표현한 코드에서 한 개의 비트를 변경하면 새로운 코드가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나 데이터 전송 등에 사용되는 게 뭐냐? 이게 뭐예요? 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나 전송에 사용되기 위해서 만든 코드가 그레이 코드라고 했죠. 그레이 코드. 맞아요? 자, 그레이 코드. 자, 아스키 코드는 특징이 뭐였어요?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되어 있는 거고요. 7비트. 그 다음에 통신용 또는 개인용 컴퓨터 이런 데서 쓰는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해밍 코드는 오류를 검출을 하고 그 다음에 교정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이진수 0110을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면 그랬네요. 자,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진수 0110이 있는데 요거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래요. 그러면 그레이 코드, 그러니까 기억을 떠올리시라고요. 그레이 코드로 바꿀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맨 왼쪽은 0이면 0으로 1이면 1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레이 코드 값들은 자, 첫 번째 이진수하고 두 번째 이진수 값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쓰는데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1. 그 다음 여기하고 여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쓰는데 서로 같으니까 0.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에서 그 결과를 여기다 써주죠. 서로 다르니까 1.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은 에러를 검출하고 검출된 에러를 교정 기능까지 갖춘 거. 이게 뭐예요? 에러를 검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페리티 검사 코드하고 그 다음에 해밍 코드. 그런데 교정 기능까지 갖춘 거는 해밍 코드죠. 해밍 코드. 해밍 코드. 맞아요. 이렇게 해서 코드에 대한 특징들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치적인 개념들을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해보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갑자기 숫자적인 것이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해보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 따로 정리를 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종류별로도 특징과 함께 잘 맞춰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